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와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측의 홍보에 백악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계인의 축구 대제전 브라질 월드컵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월드컵 관련 특수를 노리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신이 만난 정상 20여 명을 그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가운데 하나에서 거대한 바다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 바다에는 인, 황과 같은 분자가 있어 생명체가 살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4차 핵실험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프로야구 선수와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측의 홍보에 백악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미국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보스턴 레드삭스의 백악관 초청 행사. 오바마 대통령은 MVP였던 데이비드 오티스에게 기념 촬영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오티스는 주머니를 뒤적이면서 자신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He wants to do a selfie. Yes, sir. Yes, sir. It's the big poppy selfie. 오티스는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고 삼성전자는 이 트윗을 500만 넘는 팔로워들에게 다시 전파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대통령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쓴소리가 나왔고 급기야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Has the administration asked Samsung Corporation to stop tweeting that selfie? I can tell you that as a rule, the White House objects to attempts to use the president's likeness for commercial purposes. 지난달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선 사회자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스타 배우들과 사진을 촬영하면서 삼성전자가 시상식의 진정한 승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이 나서 제동을 걸었지만 업계에선 결과적으로 삼성을 더욱 홍보해준 셈이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세계인의 축구 축제 브라질 월드컵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번 월드컵은 같은 미 대륙에서 열리는 만큼 그 열기가 더욱 뜨거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월드컵 관련 특수를 노리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ove to go to Brazil and watch it live. 16강 넘어 8강 다시 한번 4강의 신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Go Reds! 다시 찾아온 월드컵의 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월드컵 분위기에 한국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운 내 한인 자동차 딜러. 4년 만에 다시 입게 될 붉은 악마 응원 티셔츠가 도착했습니다. 딜러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티셔츠와 차량용 스티커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으로 이번 행사에는 일주일의 한국전 경기 관람 티켓과 브라질 여행 상품 경품도 내걸었습니다. 그런 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더 빨리 시작하게 됐고요. 예쁜 티셔츠도 받으시고 또한 직접 브라질 가실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잡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 측은 태극 전사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자동차에 직접 적어 브라질 현지 거리 응원에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고 브랜드 이미지 고지를 위하여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응원 열기를 6월까지 꼭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브라질 내 자동차 판매량은 세계 3위. 현재 정부까지 나서 자동차 산업 부양책을 펼치고 있어 그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 자동차의 전략적인 남미 시장 공략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화거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신이 만난 정상들 20여 명을 그렸는데요. 언론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퇴임 후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둔 부시 대통령은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자신과 회담을 했던 친분 있는 다른 나라 정상들 20여 명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딸 제나 부시가 소개하는 미 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작품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I felt that he viewed the world as either the U.S. benefits and Russia loses or vice versa. I tried, of course, to dispel him of that notion.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려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상화가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재임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도 선보였습니다. 부시 대통령 진영관은 이번 주말부터 부시 대통령이 그린 초상화들을 리더십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합니다.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한 후 전문 미술교사의 도움도 받으며 화가로 변신한 부시 대통령은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임 시절 잦은 전쟁으로 인기가 바닥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독특한 전직 대통령 문화를 보여주며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토성의 위성 가운데 하나에서 거대한 바다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 바다엔 인과 황과 같은 분자가 있어 생명체가 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한 토성을 돌고 있는 위성 엔셀라두스. 이 위성의 남극에 남한 면적의 80%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엔셀라두스는 내부의 암석층을 30에서 40km 두께의 얼음층이 싸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이 사이에 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refore,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under the surface there must be a denser mass which partially compensates. 특히 이 바다에는 인과 황, 칼륨 같은 물질이 있어 미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물이 분출되는 모습이 발견됐던 목성의 위성 유로파, 해왕성의 위성 트라이톤과 함께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대 위성이 됐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암석형 행성이며 물이 존재해야 하고 대기와 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그동안 화성을 비롯한 여러 행성에서 유기물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외계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마도 지구와 비슷한 원소들이나 그런 성분들을 구성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나 있기 때문에 우주 어딘가에는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가 4차 핵실험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리동일 북한 차석 대사 회견은 예고가 없었습니다. 인권과 핵, 미사일 문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시종일관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어놓은 레드라인, 금지선을 미국은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And if the U.S. crosses that red line, we made it clear what kind of responses and countermeasures will be taken by the DPRK government. 금지선을 넘으면 뭘 어떻게 할 건지 직접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지난달 말 북한 외무성 성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DPRK made it very clear. We will carry out new form of nuclear test. But I recommend you to wait and see what it is. 또 북한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음모라면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북한 방문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파주와 백령도에 떨어진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동문서답했습니다. I know the dron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It is very notorious by U.S. targeting civilians.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17일 북한 인권 보고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검정교과서나 외교청서를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잘못된 영유권 문제를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4개 출판사의 교과서 대부분 이런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실었습니다. 自国の固有の領土について子どもたちに正しく教え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した。 영토 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아베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 역사 등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은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왜곡돼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모두 누락됐고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은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올해 외교청사진을 밝히는 외교청서도 억지주장 투성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빠졌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한중의 이딴 재판을 의식한 듯 강제연행 피해자 배상 문제도 완전 해결됐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国際協調主義に基づく積極的平和主義の立場から、この外交を進め 첫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국제 여론몰이에 나섰던 일본 정부. 왜곡된 영토와 역사인식 문제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력 기대 약화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4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